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일을 끊고 계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혈당 조절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받고 과일을 완전히 끊은 분들이 6개월 만에 혈관 합병증으로 쓰러지는 걸 봤을 때였습니다. 과일 하나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받지 못해 혈관이 급격히 손상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영양소까지 부족하면 단 3개월 만에도 혈관 건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과일을 1년 넘게 끊었는데도 혈당이 전혀 안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과일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흰밥, 빵, 면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였는데 과일만 열심히 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수박처럼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피해야 하지만 포도나 사과처럼 과당 비율이 높은 과일은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바나나도 덜 익은 상태로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과일을 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혈당은 그대로이고 결국엔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일 하나 제대로 못 먹어서 건강을 잃는 모습을요.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과일을 다시 먹어야 하는 이유, 어떤 과일이 혈당을 오히려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지난 몇 년간의 잘못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일 드시는 게 무서워서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순자님이신데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사과 한 조각도 입에 안 대셨습니다. 딸기도 안 드시고 심지어 토마토도 달다고 피하셨어요. 과일만 보면 혈당이 확 올라갈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셨죠. 그런데 1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도 혈당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 정말 열심히 참고 있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아침 공복 혈당은 여전히 140 넘고 식후에는 180까지 올라가요.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나요? 저는 김순자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일은 철저히 피하시면서 흰밥을 하루 3끼 드시고 계셨습니다. 달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쌀밥 한 공기는 각설탕 14개와 맞먹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김순자님께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덜 익은 바나나 1개를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라고요. 처음엔 정말 놀라셨습니다. 박사님, 바나나가 이렇게 달고 부드러운데 정말 괜찮을까요? 혈당이 확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김순자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순자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박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식사 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바나나를 먹었는데도요. 2주 후에는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과일을 적절한 때에 먹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김순자님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와 직접 연결되는 과일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과일 오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들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단맛이 강하면 혈당이 급등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단맛의 강도와 혈당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입에서 느끼는 단맛과 실제로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는 감자보다 단맛이 훨씬 강하지만 당지수는 더 낮습니다. 즉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죠. 고구마의 당지수는 55 정도인데 감자는 85나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같은 양을 먹어도 감자는 고구마보다 혈당을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올립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이영우님은 고구마가 너무 달아서 항상 피하셨어요. 대신 감자를 드셨죠. 그런데 매일 혈당을 재보면 식후 혈당이 170에서 1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우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만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셔보시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구마로 바꾸고 나서 식후 혈당이 150대로 떨어진 겁니다. 감자는 단맛이 약하지만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고구마는 단맛이 강해도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영우님은 그때 깨달으셨죠. 아, 내가 단맛만 보고 판단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고르실 때는 단맛이 아니라 당지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지수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55 이하면 낮은 거고 70 이상이면 높은 겁니다.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달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흰밥이나 떡도 단맛은 거의 없지만 당지수는 90이 넘어요. 여러분은 단맛이 아닌 지수를 보고 식품을 고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과일은 혈당을 높이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과일 속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대사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느립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과당 섭취는 포도당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3배나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를 겪고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됐는데 과당이 주성분인 과일을 적당량 섭취한 그룹이 오히려 혈당 관리가 더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당 비율이 높은 과일은 당뇨가 있어도 적당량 드실 수 있어요. 68세 정미숙님은 사과 반 개를 식간에 꾸준히 드시며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셨는데 한 달 동안 매일 혈당을 기록해보니 오히려 식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사과를 먹기 전에는 식후 혈당이 170까지 올랐는데 사과를 식간에 먹기 시작한 후에는 150대로 안정됐습니다. 포도, 단감, 사과처럼 과당 비율이 높은 과일을 하루 한두 조각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당지수도 낮고 과당 비율도 높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과일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스 형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지면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사과 한 개를 그대로 먹으면 괜찮지만 주스로 만들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혹시 과일을 전혀 안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C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약으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과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관 내피를 보호해 고혈당으로 인한 산화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는데 비타민C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이 당뇨를 겪는 분들 1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비타민C를 꾸준히 투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비타민C를 투여한 그룹의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보고했어요. 혈관 탄력도가 15%나 좋아진 겁니다. 68세 정미숙님은 식사 때마다 비타민C 500mg을 복용한 뒤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게 낮아졌다는 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미숙님은 처음엔 약으로만 비타민C를 드셨는데 제가 과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키위와 오렌지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식사 때마다 1회씩 비타민C를 섭취하거나 과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하시면 됩니다. 키위 1개에는 약 70mg, 오렌지 1개에는 약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00mg 정도니까 과일 1~2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용은 금물입니다. 하루 2000mg을 넘기면 오히려 소화장애나 설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과일로 비타민C를 보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바나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당뇨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달고 부드러우니까 혈당을 확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피해야 하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많아요. 이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덜 익은 바나나를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과일로 제시했습니다. 바나나의 당지수는 숙성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덜 익은 바나나는 당지수가 50 정도지만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70이 넘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70세 윤경호님은 하루 1개의 덜 익은 바나나로 공복 혈당이 15포인트나 개선되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만에 효과를 보셨죠. 윤경호님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셨는데 바나나를 먹기 전에는 145에서 150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덜 익은 바나나를 식간에 먹기 시작한 후에는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1개, 노란색에 살짝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식간에 섭취하세요. 점심 먹고 2시간 뒤나 저녁 먹기 2시간 전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하셔야 하고 한 번에 여러 개 먹지 마세요. 1개면 충분합니다. 바나나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익은 거예요. 그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바나나를 아직도 금지식품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덜 익은 바나나를 찾아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과일을 먹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식후에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미 탄수화물로 인해 혈당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과일까지 더하면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일본 가고시마대 연구팀이 10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식사 직후 과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25% 더 상승했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평균 190까지 올라갔는데 식간에 먹으면 150대로 유지됐어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65세 최동훈님은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을 식간으로 바꾸면서 당화혈색소가 9.0에서 7.8로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최동훈님은 평소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과일을 드셨는데 이걸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1.2나 떨어진 겁니다.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 즉 식간에 드세요. 점심 먹고 2시간 뒤나 저녁 먹기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식사로 올랐던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이에요. 식후 즉시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공복이나 자기 전에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공복에는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고 자기 전에는 소화가 안 된 채로 자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만약 식후에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이제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혈당이 편안해지는 과일 섭취법을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먼저 하루 과일 총량은 손바닥 한 개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의 양을 칼로리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만큼 손가락 제외하고 손바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라면 중간 크기 기준으로 반 개 정도, 포도라면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는 중간 크기 1개, 키위는 2개 정도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종류를 섞으면 총당량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사과 먹고 점심에 바나나 먹고 저녁에 포도까지 먹으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루 총당 섭취량이 과도해져서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손바닥 크기만큼의 양을 선택하세요. 72세 박영수님은 이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안정됐어요. 전에는 과일이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3번씩 드셨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혈당이 올랐던 겁니다. 손바닥 크기로 제한하고 나서는 혈당이 2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오늘 과일 드실 때 양을 재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손바닥을 기준으로 재보세요. 두 번째로 덜 익은 과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덜 익은 바나나, 단감, 키위 등은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반대로 완전히 익은 과일은 당이 포도당 형태로 바뀌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당의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덜 익었을 때는 전분 형태로 있다가 익으면서 점점 당으로 변하거든요. 완전히 노랗게 익으면 검은 점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까지 익으면 저항성 전분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단순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일을 고르실 때는 색이 완전히 변하기 전 약간 단단한 상태에서 드세요. 바나나는 노란색에 살짝 초록빛이 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 끝부분이 아직 약간 초록색이면 완벽해요. 단감은 약간 떫은 맛이 남아있을 때가 좋습니다. 완전히 물렁해지기 전 단계가 이상적이에요. 키위도 살짝 단단할 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면 좋습니다. 67세 김미영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전에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드셨는데 혈당이 170까지 올랐거든요. 덜 익은 바나나로 바꾸고 나서는 140대로 안정됐습니다. 과일 고르실 때 숙성도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주스보다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져서 당 흡수가 빨라집니다. 과일의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천연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스로 만들면 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과 한 개를 그대로 먹으면 당지수가 40 정도인데 주스로 만들면 70이 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가당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무가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과일 자체의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설탕을 안 넣었다는 뜻이지 당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스는 절대 피하시고 껍질째 먹는 과일을 택하세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집중돼 있어요. 포도도 껍질째 드시세요.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71세 이순희님은 주스를 끊고 생과일로 바꾸면서 당화 혈색소가 8.0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전에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이걸 오렌지 한 개로 바꿨더니 3개월 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주스로 자주 드시나요? 생과일로 드시나요? 만약 주스를 자주 드신다면 오늘부터 생과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과일을 먹는 타이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있기 때문에 과일을 더하면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식사 후 혈당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때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2시간 뒤에 가볍게 한 조각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2시간 정도 지나면 식사로 인한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든요. 다만 공복이나 자기 전 섭취는 위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콤한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자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심 먹고 2시간 뒤인 오후 3시쯤 또는 저녁 먹기 2시간 전인 오후 5시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은 적당히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라서 과일로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아요. 오늘은 과일을 언제 드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다섯 번째로 과일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수분이 혈당 농도를 완화시키고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을 드실 때 물을 함께 마시면 당이 더 천천히 흡수되고 신장에서 당을 걸러내는 작업도 더 수월해집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점도가 올라가거든요.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음료나 주스는 절대 피하세요. 그냥 깨끗한 물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 드시기 전후로 물 한 컵씩 총 2컵을 마시세요. 아침에 사과 드신다면 먹기 전에 물 한 컵, 먹고 나서 물 한 컵, 오후에 포도 드신다면 또 마찬가지로 전후로 물 한 컵씩.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과일 드실 때는 꼭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섯 번째는 과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당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드실 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시거나 포도를 드실 때 치즈 한 조각을 곁들이는 식이죠. 바나나 드실 때는 그릭 요거트 한 스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과일의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사과만 먹었을 때보다 사과와 아몬드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이 30%나 낮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마세요. 견과류는 5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 7알, 호두 3개 정도면 충분해요. 치즈는 한 조각, 그릭 요거트는 큰 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과도해질 수 있으니까요. 과일과 단백질을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과일을 먹은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과일을 드신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창문을 닦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아파트에 사시면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69세 조영숙님은 과일 드신 후 10분씩 집안을 걷는 습관을 들이면서 시간 혈당이 1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전에는 과일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과일 먹고 나서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볍게 걷는다고 하시더군요. 과일 드신 후에 바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과일을 먹기 전후로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과일 먹기 직전과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세요. 그러면 어떤 과일이 내 몸에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거의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조금 올라요. 이런 개인차를 파악하려면 직접 측정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항상 제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과일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날짜, 시간,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먹기 전 혈당과 2시간 후 혈당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하면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74세 강동수님은 이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냈어요. 사과는 혈당을 10포인트 올렸는데 포도는 5포인트밖에 안 올렸더래요. 그래서 주로 포도를 드시기 시작하셨고 혈당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혹시 혈당 측정기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기록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포도당 함량이 높은 수박이나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고 과당 함량이 높은 포도, 단감, 사과,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는 적당히 즐기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타이밍과 양 조절입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손바닥 한 개 크기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주스는 절대 피하시고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그리고 과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부족해져서 혈관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혈관이 약해지면 혈압도 오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는 건 기본이고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혈관 내피가 튼튼해져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이 염증도 줄여줍니다. 단순히 혈당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69세 김순자님을 기억하시나요? 과일을 완전히 끊었을 때는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지만 덜 익은 바나나 한 개를 식간에 드시면서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2주 후에는 130까지 내려갔고 한 달 후에는 당화혈색소도 개선됐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식후 30분 산책을 시작하세요. 과일을 드시든 안 드시든 식후 30분 산책은 가장 강력한 혈당 조절법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 이때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딱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과일을 제대로 아는 분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먼저 먹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을까요? 이 순서 하나가 혈당을 20에서 30포인트 차이 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